물자가 너무 흔해요. 쓸데없이 많아요. 나만이라도 좀 덜 흔하게 살고 싶어요. 그가 종종 하는 소리다. 또 이런 소리도 자주 한다. 덜 먹고, 덜 입고, 덜 갖고, 덜 쓰고, 덜 놀고, 이러면 사는 게 훨씬 더 단순화될 터인데요. 쓰레기도 덜 생기고 공해니 뭐니 하는 문제도 상당히 해결되겠지요. 풍요가 덮어놓고 좋은 것만 같지는 않아요. 어쩌면 이런 전우익 선생을 시대착오주의자로 비웃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그가 깊은 산속에 약초처럼 귀한 사람임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신경림 선생님은 전우익 선생님을 한마디로 산속의 약초처럼 귀한 사람이라고 애정을 담은 긴 추천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은 MBC 느낌표 책을 읽읍시다에서 추천 도서로 선정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제목에서부터 선생님의 삶의 철학이 느껴지는 책입니다. 선생님과 지인들에게 보낸 소박한 편지글에 담긴 계절에 대한 상념, 역설의 철학, 그리고 넉넉한 사랑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고집쟁이 농사꾼의 세상 사는 이야기.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전우익지음 펴낸 곳 현암사. 삶이란 그 무엇인가에, 그 누구인가에 정성을 쏟는 일. 스님, 거처하는 방문 앞 아름드리 느티나무 잎이 마지막 역사인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었다 다 떨어졌겠지요. 잎을 훌훌 털어버리고 엄동을 맞을 비장한 차비로 의연하게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 스님의 모습과 겹쳐 든든하고도 선합니다. 고난의 길을 뚫고 가려면 간편한 몸차림을 하라는 가르침인가요? 해마다 낙엽을 보며 또 엄동에 까맣게 언 솔잎을 보며 느끼는 일입니다. 참 삶이란 부단히 버리고 끝끝내 지키는 일의 통일처럼 느껴집니다. 신진대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생명의 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이치와 같습니다. 가을의 낙엽에서는 버림, 청산을 결행하고 겨울에 얼어붙은 솔잎에서는 극한의 역경에서도 끝내 지켜야 할 것은 지키라는 것을 온몸으로 가르침을 배운다고 여기면서도 그게 쉽지 않고 버리기도 지키기도 힘들다는 점만을 알 따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정쩡하게 목숨만 이어갑니다. 버릴 줄 알아야 지킬 줄 알겠는데 버리지 못하니까 지키지 못합니다. 느티나무는 가을에 낙엽 진 다음 해마다 봄이 되면 새 잎을 피울 뿐 아니라 껍질도 벗습니다. 누에를 쳐보니 5번 잠을 자고 5번 허물을 벗은 다음 고치를 짓습니다. 탈피, 탈각이 없이는 생명의 성장과 성취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탈피, 탈각을 하지 못하면 죽음이겠지요. 단풍과 지는 해가 산천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것을 보면서 때때로 인생의 마지막을 저렇게 멋지게 마치진 못할 망정 추접게 마치지는 말아야지 하는데 하고 느낍니다. 사실 마지막이란 일상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거지 어디서 느닷없이 나타나는 게 아닐진데 삶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끝마침도 제대로 이루어지겠지요.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자연의 운행과 역사의 과제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건데 세상의 흐름은 자연과 멀어지고 역사보다는 순간과
개인적인 삶으로 오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한로와 추상이 낙엽과 결산을 결행하듯 각자는 자기에게 추상 같을 수 있어야 타락과 답부에서 벗어나 옳게 살 수 있고, 민족도 때때로 추상을 내리고 병력을 쳐서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야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버무림은 단풍도 낙엽도 가지지 못하고 더더욱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압살시키고 말겠지요. 자연계가 한 해 몇 차례 태풍과 내성병력을 쳐서 생태계를 추스리듯 개인과 사회도 그런 일이 생겨 생명을 추스리고 침체의 늪에서 떨쳐 일어나야겠습니다. 스님, 딴 일은 거의 끝나고 요 며칠째 산수유를 따고 있습니다. 퇴비만 주다가 오랜 뒷걸음을 덤뿍 주었더니 가지가 땅에 닿도록 지천으로 열렸습니다. 수유 키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한 15, 16년 전 가을 외가에 갔다가 외가 뒤안에 빨갛게 익은 수유를 보고 정이 쏠려 심어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씨를 구해 이른 봄에 심었습니다. 몇 달이 되어도 수유는 나지 않고 풀만 찍싸게 나서 혼이 났는데 수유는 늦여름에야 나기 시작했어요. 씨는 다 봄에 뿌린다는 게 저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수유는 아주 단단해요. 살구씨, 복숭아씨보다 더 단단해요. 나중에 알아보니 수유씨는 가을에 심어야 봄에 싹이 튼대요. 배추, 무 같은 건 그저 적당히 뿌리면 싹 트지만 도라지, 우엉, 황기 같은 건 해동되자마자 씨 뿌릴 골을 단단히 밟아 수분 정발을 막아야 씨가 제대로 틉니다. 씨라는 것도 제각기 나름대로의 성질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씨앗보다 좀 더 복잡한 인간이나 인간 집단은 또 나름대로의 성질이 있겠지요. 그걸 탐구하는 것이 종교인가요? 골치 아프겠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탐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유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한약방 차린 아는 젊은이에게 수유 심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언제 커서 돈이 되겠냐며 나무랐고, 이웃들도 한 5년이나 10년쯤 있어야 돈이 된다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합니다. 당장에 수가 나지 않는 일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 심어 10년은 잠깐입니다. 5년쯤 되자 초봄에 노란 꽃이 몇 개 달리기 시작하더니 10년쯤 되자 꽤 커서 초봄의 추위를 뚫고 피어난 노란 꽃이 봄 추위를 녹여주고 정취를 돋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추사도 황화주실이란 걸기를 썼는가 봅니다. 묘목을 가꾸어 이웃에 나누어 주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큰 나무를 달라는 사람에 쓱겨 몇몇 사람들은 씨앗을 달라고 했어요. 그들만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들은 끝끝내 수유를 키우고 가꿀 겁니다. 비록 수유값이 똥값이 되더라도. 나무를 어찌 돈으로 따지겠어요. 살기가 하도 급하다 보니 조급해서 그런 거겠지만 수유 심는다고 나무라던 이웃들은 아직도 그 구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수유는 커서 시머니에게 물신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스님, 나무를 심는다는 건 희망을 심는 일이며 조국 강산을 수놓는 일입니다. 희망이란 절망에서 솟아나는 것이고 황폐했기에 나무를 심습니다. 산과 들에는 나무가 우거지고 동리에는 인재가 득실거려야겠습니다. 전 농촌에서 나무를 심겠어요. 스님은 그곳에서 이 나라의 주춧돌과 대돌보가 될 인재를 키우고 계시겠지요.
땅 위에 빈터는 없어요. 음지를 좋아하는 놈, 양지에서 잘 자라는 것, 반은 반양에서 잘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곡식은 북주며 매가 꾼다고 하는데 마늘 같은 건 북주지 않고 뿌리담을 파헤쳐야 알이 굵게 맺힙니다. 일률적이 아닙니다. 스님께서도 사람들을 만나보면 가지각색이 있지요. 가가부차식이란 말이 있지요. 세상은 재미있고 사람이란 참 묘하고 기이한 존재 같은데 식물도 그와 같아서 농사 짓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마 일률적이면 실증이 나서 농사 짓기 싫고 사람이 몇 종류뿐이면 세상은 삭막할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사람의 다양성에 기인하는 건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좋고도 골치 아픈 일이지만 공통점도 많아요. 못 먹으면 배고픈 게 사람의 약점이라고 노시는 말했지요. 추위, 더위 함께 타고. 스님, 술에다 수유를 담그어 석 달쯤 두면 약주가 됩니다. 약효는 수렴, 자양강장, 식욕증진 등인데 술을 담그면서 생각해 봤어요. 사람도 변할까? 술은 담그다 보면 왕왕 썩기도 해요. 부패, 타락, 외소화가 아닌 참된 의미의 인간 개조가 과연 가능할까? 이건 사람에 대한 믿음 같기도 합니다. 지금의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했는가? 사회적으로 시달리며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졌는데도 다들 타성에 젖어 휩쓸려 갑니다. 우뚝 버티고 서서 방향을 찾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철따라 옷 바꾸어 입는 일에 골몰한 그들에게 세상을 바꾸자는 말에 귀 기울이게 할 순 없을까? 더 값진 집과 승용차에 인생을 건 그들에게 세상을 바꾸자는 말이 먹혀 들어갈 수 있을까? 스님, 밭에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니까 잡초, 독초가 기를 쓰고 자랍니다. 곡식이 자리 잡고 제대로 크면 잡초가 맥을 추지 못합니다. 세상도 그런 게 아닌가 여겨봅니다.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근본은 사람인데 새로운 형태의 사람들이 나고 크는 일이 세상을 바꾸는 일의 근본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서 힘겹게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 개조에 대해서 신영복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대요. 개인의 변혁 또는 개조는 그 사회적 수준의 변혁 또는 개조만큼 가능한 것입니다. 나에게 계속 주어지는 과제는 나를 어디에 세우고 어떤 과제 속에서 나의 일을 발견해 낼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내가 추구해온 자기 변혁, 자기 개조 작업의 연장선상에 나를 세우는 일이 과제로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스님, 편지가 길어졌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말은 길게 마련이지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삶이란 그 무엇인가에, 그 누구인가에 정성을 쏟는 일이라고. 스님, 안녕히 계십시오. 1989년 11월 4일